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죠.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동입니다. 문정동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제가 늘 무순이 줍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일단은 내 돈 한 2억 정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신다면 충분히 여기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분양가가 7억 5천이었거든. 근데 이 돈이 있어야지 지금 거의 현금 박치기식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이줍집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6억 대출 빡빡하게 이거 힘들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7억 8천, 7억 9천, 7억 8천에 나왔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당시에 이 분상제 적용이 되는 단지라서 송파구에도 불구하고 소형평수지만 4구제곱 7억 정도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신선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성행위, 그러니까 청약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 잘못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다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구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 공급 한 가구, 일반 공급 두 가구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줍줍 물량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딱 딸랑 한 가구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으니까 일단 무주택자라면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달부터는 유주택자는 무순이 줍줍 지원을 못합니다. 무순이 줍줍은 오로지 무주택자만 가능한 건데 당시의 분양가를 보시면 4구제곱이 최고가를 보더라도 한 7억 6천 정도였고요. 그리고 4구 B 역시도 한 7억 5천 정도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억 5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돈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부동산이 마음대로 집 사고 어떻게 찔러 넣어가지고 깃발 꽂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청약에 나온 세 가구 중에 두 가구가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그래서 잔금 부담이 적어요. 임차인 보증금이 이미 이제 깔려 있는 게 5억 원이고 4억 9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요거 또 임차인하고 좀 얘기 잘해서 갱신 계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한 1년 살았을까요? 그럼 한 2년 더 하면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있고요. 1년 미만의 양도를 딱 쳐버리면 77% 양도세 물어야 되니까 골치 아프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도를 나중에 하더라도 굉장히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이편한 세상 문정이 16일 날 모집 공고 냅니다. 그리고 22일 특별 공급, 23일 일반 공급 청약자를 모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억 5천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 지금 잔금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임차 보증금이 5억 정도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갭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야. 나도 당첨이 됐는데 보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네? 그럼 보증금이 일단은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 좀 틈새가 있다. 잔금 납부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마련해도 된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세가 4구제곱이 12억 4천인데 13억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요. 현장 매물입니다. 현장 매물 13억, 14억까지 주인들이 올려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여기 입지가 헬리오시티가 한 2km만 가고요. 지금 동부 구치소 부지, 그러니까 송파 창의 혁신구역하고는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 오금역을 또 끼고 있고 계룡역 끼고 있고 또 거여역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여기 2층에서 18층 서울에서 1000가구 넘는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순위 당시의 평균 경쟁률이 152대 1을 찍었었죠.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무시했던 곳인데 일단 여기 평면도 보시면 굉장히 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침실 2개 있고요. 드레스룸까지 있네요. 4구제곱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송파구라는 입지를 생각한다면
뭐 3인 가족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는가. 그죠? 4인 가족이면 조금 좁겠다. 그리고 여기 4구 B도 침실 2개, 드레스룸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뭐 주변 입지 생활 인프라 뭐 끝판왕이죠. 8호선 문정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계룡역, 거여역. 도보로는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송파구에서 15분이면 뭐 땡큐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는 뭐 문정 법조타운, 가든5, 가락시장 인접해 있고 송파구의 모든 인프라는 뭐 한 곳에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힐스테이트 이편한사상 문정, 계룡역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여역도 가까운 편이고 주변에 역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조금 걸어야 하는 그런 부담은 있어요. 초역세권은 아니다. 송파구에서 초역세권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거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헬리오시티 조금 확장해 보면 헬리오시티하고는 뭐 2,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같은 동네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단은 송파구 아파트에서 지금 13억 하는 아파트 시세 2억에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송파구 지금 20평이 한 15억 넘을걸? 요새 신축 분양가? 24평만 돼도 한 17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2억대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정말 무주택자라면 놓치지 말아야지.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충분한 어떤 기회적인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편한 세상 문정 좀 꼭 기억을 해 보시고요. 16일 날 일단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정강석화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거의 모집 공고에 가까운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7월달 경상수지가 107억 달러 흑자로 나왔어요. 반도체 수출 등이 동월 최대로 찍었다고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오후에 이거 굉장히 선방한 거죠. 일단 관세 영향 때문에 7월부터 거의 수출이 꼬라박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굉장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는데 6월보다 29억 달러 줄었습니다. 뭐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관세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선방하는 어떤 지표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7월 국제 수지 1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상품 서비스 본원 수지 뭐 이전 소득 수지 다 뭐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계정도 순자산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통관 기준 수출도 지금 뭐 5.8% 지금 증가하는 추세. 굉장히 뭐 무역 지표로서는 좋게 나온 거예요. 수입도 한 0.7%.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수출도 증가를 해야지 뭔가 회전율이 빨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출입이 원만하게 지금 잘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세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무역 수지가, 국제 수지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출 관세 뭐 잘 감내하고 있지만 이게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박이 내리치고 소나기가 내리칠 기세인데 이걸 잘 얼만큼 뚫어내느냐가 이제 한국 경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전문가들도 뭐 미국 관세 영향이 7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미풍에 그쳤지만 이제 8월부터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본격적인 수출 지표가 꺾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또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경기 침체, 고물가 속에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9월 달에도 이 대민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6일인가요? 요때 이제 딱 다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 내수 경기 진정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또 지원금을 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이 서비스업 전반에 이 부실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출 연체가 급증할 자영업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대출 셔터 내리니까 대출 축소되죠.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일하는 곳 70%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고정 이하 여신 규모 그러니까 이제 부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1조 305조까지 지금 제조업 부분에서 좀 이게 터져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서비스업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비스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게 자영업 자체 가장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는 곳이 이제 서비스업 아닙니까?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 여신 1조 원을 도파한 거는 기업 신용 리스크 무게 중심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서 이제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 리스크 평가 모델이 좀 시급하게 좀 나와서 여기도 좀 지원을 쏴줘야지 돈을 뭔가 좀 이 밸런스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서비스업 무너지면 뭐 이 아르바이트 자리 다 날라가고요.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비가는 뭐 점점 얼어붙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고, 참 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뭔가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국제 수지, 경상 수지가 흑자로 나왔지만 지금 서비스업, 특별히 내수 자체가 70%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쪽의 어떤 자본의 회전, 좀 흐름이 좀 원활하게 좀 만들어 줘야지만이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 와, 지금 걱정입니다. 8월 달을 어떻게 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버텨가면서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순매수세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자본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좀 통로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97 부동산 대책 때문에 뭐 오히려 뭐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옛날 얘기지. 옛날에 규제 나와가지고 뭐 다시 집값이 폭등했던 그런 어떤 이 리사이클링 되는 충분한 어떤 그런 여지들을 보신 건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대외 경제가 장난이 아닌데 이제 더 이상 자가 발전기 돌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하방 압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규제가 이렇게 세게 나왔고 지금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라. 대한민국 부동산을 좀 띄워줄 수 있는 호재가 있는지. 지금 자본시장으로 지금 다 와야 됩니다. 현금 자체가 3200선 지금 찍고 있고요. 이번 주 CPI,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에 딱 부합하면 이제 나스닥, 뭐 다우, S&P 500 다 쭉쭉 올라가겠죠. 동반해서 코스피도 한 3300선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환율은 여전히 지금 높아 보이고 1400원 선은 아마 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국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프랑스, 영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서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본국,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낸 자국의 정부가 이 비싸게 올라가는 금리를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재정 적자가 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국채는 찍어내, 금리는 높아져가지고 그 금리를 물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뭐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다 국채 시장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3,600달러를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기 시대의 안전자산에 불리는 금값. 이제 유럽발 경제 위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100% 여기 아마 프랑스는 IMF 받을 가능성 높고요. 영국이 조금 극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요 고스란히 또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제시장 보십시오. 미국 국채 10년물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 국채가 조금 내려갔는데 이게 30년물이 무진장하게 올라갔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던지고 나오는 손절하는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도 매력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독일 국채도 마찬가지고 지금 2.6%까지 올라갔죠. 좀 보십시오. 일본 국채 30년물이 좀, 와, 이만큼 올라.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왜 던져? 더 이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국채에서 소득을, 뭔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너무 위험한 자산이다. 탈출을 하는 거죠. 그 반대로 이 금리가 뛰는 거고, 국채 찍어놨으니까 고금리 고스란히 또 일본은 물어줘야 되는 거고, 이 재정적자 위기에 굉장한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도 뭐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쭉 내려왔다가 3.96까지 지금 올라섰잖아. 이게 지금 뭐 우대금리 다 도합해서 뭐 3.9% 나온 거지, 보통 한 4.에서 4.5% 금리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7 대책 LTV도 이제 40%로 이제 더 타이트하게 조여가면서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올 생각 전혀 안 할 겁니다. 이런 또 맥락에서 신한 하나은행 오늘부터 또 비대면 주담대 딱 셔터 내렸어요. 중단했습니다. 은행도 눈치 봐야 되잖아. 정부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대출 규제 내놓고 있는데 은행이 버젓이 비담대도 뭐 딱 오픈해놔가지고 아이고 뭐 대출 받아갈 사람 다 받아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반영에 의한 뭐 조치 40%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이제 계산식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시스템 준비하기 위해서 비대면 주택담보 전세자금대출 취급 일시 중단했지만 이것도 역시 시중은행도 함께 뭐 발을 맞춰서 대출 규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했다라는 거, 그죠? 자, 이런 의미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132건에 그치고 있어요. 9월달에. 근데 아니 97 대책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이 말을 아니 그런 말을 왜 하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전혀 이건 오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이 사상 유례 없이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데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 강남구에서 가장 거래 여전히 높은 곳이잖아. 12건이에요. 12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마포구 8건이야. 마포구 갭투자라고 하지 말자. 갭투기가 뭐 어마무시 성행한 곳 아닙니까? 8건이야. 8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성동구도 8건이야. 거래량이 이렇게 줄는데 어떻게 거래가가 올라갑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데 노원구 비강남권에서 뭐 가장 거래 여전히 높은 곳인데 9월달에 10건입니다. 아무도 아파트 지금 이 가격 태그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주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빨리 이거 가격 조정해서 내고 단계 거쳐서 집 팔고 탈출하셔야죠. 내 의견이 제 의견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본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라. 분위기는 이렇다 얘기입니다. 자, 2013년 기사 한번 보세요. 2013년에 2012년 중후반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집을 좀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치고 올라가잖아요. 2013년, 2012년이 엄청나게 집값이 고점에 2006년에 물려있다가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자, 그 기저의 영향 뭐였을까? 거래 회전율입니다. 급감했어. 2012년에. 여기서부터 아파트 값이 처박히기 시작해서 살짝 2013년에 오르는 그 포인트에서 더 이상 오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매수세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집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왜 다 내팽개쳐 두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대. 아니 그러면 지금 거의 8만 건에 이르는 서울 아파트 매물량 그 공급 아닌가? 신축 아파트 때려줘야지 그게 공급입니까? 그렇잖아요. 강남구 보십시오. 거래 끊겼잖아. 이 그래프가 이어지지를 않아. 9월 달에 와서 그래프가 거의 뭐 오작교가 그냥 까마귀가 와가지고 다리를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래가 끊겼어. 강남구는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빵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 물량 없어가지고 집어가지 못해서 안달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까?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9월, 10월, 11월, 12월 한번 눈을 딱 치켜두고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폭등을 하는지 97 대책 때문에 집값이 다시 튕겨가지고 올라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어떻게 될지. 정말 어마무시한 지금 대내 변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한국 시장의 그 고유한 리사이클링 그대로 사이클링 되는 그 궤적 따라 가고 있다. 그거는 지금의 경제 대변화를 무시하는 처사는 정말 조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문정 아파트 같은 좋은 거 그런 미역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빈틈 틈새 우회로 좀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냉정함입니다. 뭐 주변 소리에 이렇게 막 기울어지고 막 귀가 얇아져가지고 막 거기에 쏠리고 이러면 안 돼요.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중심을 좀 잡으시고 천천히 시장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해법이 열릴 겁니다.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빠꾸라 목도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